청년 프리랜서 여성이 말하는 코로나와 나의 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기업 철강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한동안은 세계 여행자였다가 지금은 여행을 만들고 예술을 말하는 여행 기획자이자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어떻게 깔끔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노래를 쓰고 또 부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 음악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생태 미장을 배우면서 청소년 센터에서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 강화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이 너무 좋아서 계속 연극을 하고 있는 강윤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극단 Y에서 글 쓰고 연출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센터 같은 곳에서 연극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월급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꿈꿔보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내가 정말 어떤 정규직으로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 삶에 있어서 뭔가 저를 표현하고 뭔가 나와 세상의 어떤 연결 지점으로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놓치고 싶진 않고 또 이 생태 미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세상을 좀 살리는 어떤 일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기가 싫은 가치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을 하려면은 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의 일을 좀 이제 나름대로 꾸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나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막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여기 한국의 사회에 있기는 한가 안정적인 직장이 무엇인가 그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신기루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기도 하면서 네,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숙사 고등학교였어서 사실 제가 연극에 빠져있다는 아니 단순한 어떤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제가 야자도 안 하고 매일같이 수업 끝나고 네 연극부에 간다는 건 상상 못 하셨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심각성을 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따라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때 아빠가 딴따라라고 말한 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오늘 얘기할 거랑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뭔가 예술? 공연 예술인들이 노동이라고 전혀 인지가 안 돼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어쨌든 부모님의 그런 것은 잘 물리치고 지금 제 소신대로 살고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 하면은 되게 프리할 거라고 막상 생각했고 SNS 같은 데 보면은 막 프리랜서도 자기 일한 거 올리고 이래서 그래 뒤에 좀 힘든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좋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의 그 내가 원하는 일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너무 짜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여행을 만들고 여행 강의도 하고 인문학 강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어렵다 보니까 두 분처럼 막 글도 쓰고 어디 기획서도 써다주고 막 별의별 일 다 하는 것 같아요. 본업할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통 이제 프리랜서고 연극인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는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맞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대신 너는 월급을 받잖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에 이제 치러야 하는 책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은 넌 어떻게 예술을 하면서 감히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약간 그런 어떤 인식, 문화가 아직도 좀 열정 페이지. 네,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약간 그런 인식들이 어쩌면은 어떤 예술가나 이런 프리랜서들의 어떤 고용 보험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도 여행하면서 일하는 거잖아. 맞아요, 여행하잖아. 맞아요. 맨날 놀잖아. 쉽게 이런 일하는 얘기. 거잖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유럽을 가게 될지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밑작업을 이제 미리 해두려고 여행과 관련된 강연도 하고 또 뭐 여행으로는 지금 또 강의의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으로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뭐 미술사나 역사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강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강연도 사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강연도 이제 많이 끊어진 상태고 여행과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라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이 일을 했었던 이제 모든 동료나 현지에 계신 분들까지 좀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청소년 센터 같은 공공기관들이 다 이제 휴관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 계획을 막 많이 했거든요. 워크숍 같은 거를 올해는 막 더 박차를 가해서 막 학교도 운영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막 성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막 엄청 짰는데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어떡하지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병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년 만에 이제 청소년 분들과 이제 어린이 분들과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막 흙을 만지면서 이제 놀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공연계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랄까 일단 공연계가 공공기관은 상반기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공연 예정이 되었던 것들은 다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했는데 이제 뭔가 차라리 공공기관을 대관했는데 공연이 취소가 되면 나아요. 피해 증빙 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 안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공공극장이 몇 개 없잖아요. 그 외에 몇백 개의 극장을 이제 빌린 다른 이제 민간 극장을 빌린 연극인들은 그냥 취소를 하거나 또 네,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소극장 객석이랑 거리 2m 거리 안 두면 벌금 내리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2m 거리를 줄 수 있는 소극장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해도 없는 공문이 내려온 하지 거. 말라는. 네. 그래서 지금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객석 거리두기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0석이었는데 25석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수익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안 해도 괜찮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반년 정도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못했고 지금 한 2주 전부터 다시 열려서 수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슬픈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여행업계에서 가장 힘든 게 이 여행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해외와 지금 국내와 그 어디서도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행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람들을 모으고 또 만약에 실제로 여행을 떠날 때만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가는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하게 프리랜서도 아니고 어디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 지원금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일자리를 찾아달라, 전직시켜달라라고 하기에는 직무 연관성이 한국에서는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혹은 뭐
전업을 하고 하는 데까지 조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좀 찾아서 도와주는 것만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같은 거를 제도를 펼치기는 했는데 말씀 다 하신 것처럼 그 사각지대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정말 이거를 받으라고 만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정말 들었거든요. 조건을 보는데 저 이제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그 기준을 너무 좀 애매하게 잡아놨다? 좀 명확치도 않고 그래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12월에서 1월 사이에 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 10일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3월부터 뭐 12월 이렇게 뭐 어떤 센터랑 강사를 맺어서 계약을 하면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건 늘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잠깐 짧게 하는데 그 시기가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를 네. 다 준비할 수 있으면 맞아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랑 이렇게 강사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센터 한 군데에다가만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하면 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이 많잖아요. 되게 여러 어떤 센터들과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사실 그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고 우리 그런 거 못 써준다 하면은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이런 제도들이나 어떤 지원 사업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세상에는 정규직과 뭐 비정규직 아니면은 뭐 직원과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의 뭐 삶이 있는 거고 일의 방식이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또 인정받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묶어서 저는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랜서들을 위한 안전망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공연 예술계 쪽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공연 스트리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속 터지는 게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공연 예술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숨통 트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가 트여? 당연히 안 트이죠. 네. 무료로 풀리고 있는데 우리가 티켓을 좌석을 팔던 거를 무료로 그냥 뿌리고 있는데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우리 급여 개념도 아니지만 그래서 스트리밍 할 때 이제 저희는 거기 되게 많은 초상권과 저작권들이 들어가거든요. 배우들,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뭐 연출 작가,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이제 스트리밍 할 시에 창작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 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 스트리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그 영상이 언제 제거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되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는 것들에 되게 문제적이고 지금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연과 문화 예술은 되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대단한 뭐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울시향이라던가 이런 정말 메이저들이 무료로 그거를 다 송출을 해버리고 무료로 뿌려버리다 보니 나중에 이게 더 활성화가 돼서 이런 작은 극단이나 작은 예술인들이 뭔가 그걸 유료화해서 생계를 유지할 여지마저도 다 싹을 잘라버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런 작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제도 좀 제재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져올 긍정적 효과만 생각하고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영향이나 이런 거는 너무 고려 없이 그냥 일단 이게 좀 급하고 요즘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해. 그리고 이거 뭔가 좀 핫하다 이러면 다 몰려들고 이러니까 뭐 서울시향에서 무료로 하는 거를 그냥 동네 악단이 하는 거 뭐 5,000원, 10,000원에 합니다 하면은 누가 와서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하겠죠. 저는 이런 것도 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막연하게 내가 프리랜서니까 좀 그냥 기본적인
회계나 세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있으면 좀 가볍게,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거를 뭐 일일이 찾아보려고 해도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 용어가 뭐고 뭘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가지고 제가 세금 계산은 항상 이렇게 친구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기본적인 교육이라던가 좀 뭐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숨기는 게 더 좋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뭔가 다 통합되어 있는, 너무 막 여기저기 무슨 재단 뭐 어디 뭐 무슨 청 무슨 시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서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연극계에서 지원금을 주는 주체, 그 어떤 작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걸 뽑아내는 결정하는 주체들이 다 중년 남성들로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20, 30대 여성들의 창작물,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관에서 우선 심사위원 배정을 하는 것부터 좀 성비 균형부터 잘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거 진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심사위원들부터 그 젠더 교육이랑 성폭력 예방 교육부터 받아야 됩니다.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일단 우리가 멘토를 못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근데 사실 뭐 멘토 교육이나 뭐 직업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2년 됐지만 저보다 조금 더 앞서 뭐 5년 차, 6년 차 이제 강의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궁금하지. 정말 대단한 강사분, 정말로 여행업계를 선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좀 뭐랄까, 너무 대단하신 분들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어려움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로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그런 재직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있고 회사를 간둔 이후에 실업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21세기에 맞는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다못해 뭐 유튜브를 편집한다든지 포토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출판할 수 있게끔 뭐 일러스트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한다던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던가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 창작자들 혹은 프리랜서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야지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좀 교육 과정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런 걸 좀 온라인으로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멘토 같지 않은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기보다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을 좀 그냥 한 자리에 모아주는 자리라도 좀 마련을 해주면, 저도 이제 저처럼 힘든 친구들 이제 며칠 모아서 우리가 같이 뭐 강연 뭐 콜라보를 해서 강연을 해보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말 몇 안 되는 주변에 이런 뭐 쪼무레기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좀 힘이 커지니까 이렇게 서로 좀 네트워킹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런 판을 깔아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몇백만 원 주고 강사 불러가지고 멘토링 시키는 것보다 그 몇백만 원으로 그냥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너네 모여서 얘기해봐라, 네트워킹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논의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좋은 일자리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의 조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저는 환경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미래 세대에게 이제 빚을 지우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장 중에서도 좀 생태와 천연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네, 그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지속 가능성. 네.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의적인 그런 좋은 일상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줄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뭐 안정적이다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그냥 적당하게라도 살았으면 하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요,
좋은 일자리는 모르겠고 일자리가 가져야 하는 덕목은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것 같아요. 뭐 이 직업을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만두자. 이 직업을 하면 어떤 성차가 너무 심하니까 진입 경사가 너무 높으니까 그것이 신체적으로든 이제 정신적으로든 어떤 장벽들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거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내 마음이 아닌 사유로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직업으로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말 같아요. 네. 깊이 새길게요. 네, 진짜. 힘내라!